네, 첫 번째는 광명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 외고 지원 전략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가 이렇게 총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광명시에서 지원할 만한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10개 중에서 하나고도 뭐 사회통합 전형으로는 지원할 수는 있긴 하지만은 여기는 좀 지원이 안 됩니다. 사회통합 전형으로만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9개를 지원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광명시에서는 딱 3개, 외대부고, 그다음에 북일고, 상산고를 가장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가지 학교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광역단위 자사고는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안산 동산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산고 또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외고 가장 가까운 외고 안양외고, 수원외고, 그 다음에 경기외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 단위 자사고 3개년 경쟁률을 보시면요. 2021년에 2.43, 1.99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 이슈는 뭐였냐면 자사고랑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일반고로 바꾸겠다라는 좀 정책이 있었어서 그러면은 좀 일반고로 가면은 이제 뭐 별로 특색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사실 이때는 2022학년도랑 2023학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쟁률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자사고 외고 전환을 일반고 전환을 폐지했죠. 그렇게 해서 2023학년 때는 3.6까지 올라갔습니다. 외대부고가. 네, 올해는 조금 더 경쟁률이 올라갈 거로 예상됩니다. 자, 안산 동산고는요 별로 그렇게 경쟁률이 인기가 없어요. 제가 뭐 안산 동산고 입학처에 전화를 해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전화를 해보면 굉장히 친절하세요. 네. 어떻게든 오게끔 만들겠다는 그런 좀 권유가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동산고는 좀 많이 급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산 동산고는 지금 1대1 정도로밖에 안 돼서 사실 제가 한 2일 전에 전화를 했는데 동산고 가려면 이번에 B가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물어봤더니 올해는 B가 한 4개까지 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동산고는 좀 갈수록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외고도 마찬가지죠. 외고도 지금 보면은 영어도 거의 1대1 수준이고 러시아어,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도 예전만큼 하지 못합니다. 경기외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안양외고도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일본어 학과를 쓴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그냥 면접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대1 미만이 되면 그냥 전원 합격입니다. 면접 없고 그냥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외대부고 아까 세 분 손들으셨던 것 같은데 아마 외대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자, 외대부고를 어떻게 가냐? 자, 1단계에서 교과로 반영되는데 뭐 생기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과 내신으로만 가고 출결 점수. 근데 외대부고는 중요한 게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뭐 거의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출결 보기 전에 교과 내신 보면은 뭐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건 되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외대부고를 가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은 올 A이기 때문에. 예.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지원자가 700명 정도가 되고 3대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경쟁률이면은 아마 올 A가 아니면 합격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올 A가 됐다. 그리고 뭐 선행이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는 됐다. 그럼 외대부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 1단계에서 교과만 들어가고 출결도 반영되는데 뭐 1일, 2일, 3일, 4일
까지는 마이너스 0.2 순으로 감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면접은 자, 10분 내외고 면접 문제는 한 개별 문항 3개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면접관들이 3명이 계시고 학생 1명이 이제 앉아서 면접을 보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리겠죠? 네, 면접 방식은 개인 면접이에요. 뭐 공통 면접으로 주어지는 게 그런 질문이 없고 개개인별로 자기소개서를 읽고 거기서 질문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외대보고 자기소개서 이따 보여드릴 테고, 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냐면은 일단은 지금 외대보고에서 4년째 입시 설명회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제발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말 절대 좀 제발 좀 쓰지 마라. 네? 외대보고는 의대를 보내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있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 첨삭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많이 하는 말은 뭐냐면 특정한 직업을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저는 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졸업한 후에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학교는 취업을 가기 전에 중간 점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맞지만 네, 근데 학교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렇게 자기소개를 쓰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온전히 학습과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런 장소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다가 특정한 직업을 쓰시면 제가 봤을 때는 매우 감점으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 성적을 향상시켰다. 이거 굉장히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단순히 뭐 내가 내신을 어떻게 해서 올렸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활동을 해서 내가 이 활동을 하고 난 전과 후가 어떻게 변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단순하게 내가 뭐 오답노트 방법을 제가 발견한 오답노트 방법을 어떻게 해서 내신 방법을 뭐 내신을 A로 올렸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임원 활동을 내가 반장 같은 걸 많이 했다. 그래서 성과를 이렇게 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리더로서 무언가를 배웠다라는 걸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반장을 해서 저희 뭐 조가 1등을 했다. 저희 반이 1등을 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리더로서 부족한 자질이 무엇이었으며 그 다음에 이 부족한 자질을 고등학교 가서 조금 향상시켜 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아마 면접에서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면접은 공통문항은 없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주는 거고, 자, 3개를 좀 주어지는데 그 3개마다 꼬리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개별 문항 하나를 던지고 거기서 또 파고 그런 방식입니다. 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외대보고 기출인데 지원자는 펠트만의 미술 비평 4단계를 통해 문학과 미술 작품의 비평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미술 비평 4단계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장점과 단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던져집니다. 네, 여기까지 외대보고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있습니다. 천안의 북일고입니다. 북일고는 남자고등학교고요. 네, 교과 내신만 반영해서 아까 외대보고와는 다르게 여기 예체능까지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출결도 감점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1점씩 감점이 됩니다. 면접 시간은 8분 내외. 면접 문제는 개별 문항 5개, 6개인데 북일고 면접은 굉장히 쉬워요. 외대보고처럼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소서에서 활동 위주로만 그 진위 여부만 판단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장점과 단점 이렇게 말해보시오 이런 게 아니라 이 활동을 어떻게 했어? 그다음에 뭐 어떤 어려움은 없어서 이런 거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지원자의 장래 희망인 프로그래머 활동을 중학교 시절 동안 향상시켰다고 했는데 어떻게 향상시켰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이런 식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 마지막입니다. 상상고. 자, 의대 가실 분들은 상상고 좀 집중하시면 돼요. 상상고는 의대 거의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대를 보내는 학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 플러스 탐구 하나를 선택해서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과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개 통틀어서 보면은 가장 내신 과목이 적은 학교이긴 합니다. 근데 상상고는 2단계 면접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창의 융합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인성 독서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에 기반한 문항을 4문제를 내고요. 그다음에 인성 독서 문항에서도 제시문 관련 2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면접 시간은 20분인데 창의 융합 10분, 인성 독서 10분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면접 방식도 똑같이 개인 면접입니다. 면접 문항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시문을 먼저 던져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면접도 이렇게 제시문을 주고 가나에서 볼 수 있는 대중의 특성을 각각 설명하여라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는 면접이 제시문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생기부 확인 면접이 있는데 상상고는 제시문 면접을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많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인성 면접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북일고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소서에서 나왔던 활동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은 전국 단위 자사고 넘어가고 이제 광역 단위 자사고인 동상고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상고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요새는 교과만 들어가고 1단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동상고는 이렇게 전 과목을 반영한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일반 교과 2학년 때는 40%, 3학년 때 50%.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가 한 4개 정도까지가 80% 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렇게 2학년 때 있는 게 좋지 3학년 때 B가 있으면은 아마 좀 감점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는 체육예술교과까지 반영한답니다. 공부만 잘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출결도 감점되고요. 안산 동상고도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읽고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추출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면접 문항 예시 지원자들 중에 자신의 특별한 이유와 선발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외고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고는 아시다시피 영어만 반영하죠. 근데 만약에 동점자가 되면은 국어, 그다음에 사회 순으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면접 40% 2단계에서 면접 시간 5분에서 8분, 개별 문항 서류 기반으로 해서 자소서 기반으로 해서 4개에서 6개 면접 방식은 개인 면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차 끝냈고 이제 두 번째 목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국영수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학이 저희가 수학학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왜냐면은 국어랑 영어는 좀 단기간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수학은 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수학 선생님들한테 제가 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자, 전반적인 내신 난이도가 어떠냐, 그리고 내신 문제들의 유형이 어떠냐, 교과서 유형이냐, 모의고사 유형이냐, 아니면은 뭐 교과서 플러스 모의고사 유형이냐 이런 식으로 어떤 유형인지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고 킬러 문제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은 보통 어디서 나오나요? 라는 것도 질문 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 경향,
그리고 뭐 커트라인 점수, 그다음에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도 제가 한번 질문 드려서 자료집에 이미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반적인 내신 난이도를 먼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문고 어떨까요? 내신 난이도. 퀴즈 아닙니다. 네, 다소 쉬움입니다. 네, 그래서 명문고가 조금 이 9개 학교 중에서 가장 쉽다라고 선생님들이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진성고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뭐 다 예상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진성고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내냐라고 물어봤더니 광북고의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진성고, 그러니까 광북고는 그냥 모의고사에서 이제 킬러 문제를 좀 가져오는 그런 반면이 있지만 진성고는 킬러 문제 2개를 조합을 한대요. 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성고는 쉽지가 않겠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인 학교는 광이고, 충영고, 운산고, 광문고 이렇게 나왔고요. 운산고가 다소 시험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제가 굉장히 좀 놀랐었거든요. 운산고가 조금 요새 난이도를 계속 좀 올리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충영고 이따가 성취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성취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서 설명회를 했을 때 충영고는 왜 이렇게 A 비율이 높아요? 라고 어떤 어머니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꼭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충영고가 왜 그렇게 쉬운지 한번 봤더니 충영고 내신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 틀리면 3등급, 4등급으로 확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A 비율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아고랑 광명고랑 광북고가 다소 어렵다라고 지금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아고도 굉장히 어렵다. 요새 얼마나 어렵냐 그랬더니 그냥 어렵대요. 네, 학생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던지면 요새는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 유형을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소아고가 그렇게 좀 녹록지 않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광명고가 여기 있는 게 되게 좀 의외였어요. 광명고가 다소 어렵다. 좀 많이 어렵게 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광북고는 예상했다시피 난이도가 좀 진성고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려운 편이다. 네, 두 번째 내신 문제들의 유형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 명문고, 광이고, 충영고, 광문고는 교과서 유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좀 자세하게 풀 줄 알면은 뭐 어느 정도 잘 맞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충영고 여기 교과서 유형 여기서만 내기 때문에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만약 충영고를 만약에 이제 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학교입니다. 네, 광문고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유형 다수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광문고는 굉장히 좀 치사하다. 네, 문제가 좀 그렇거든요. 영어를 막 뭐 이렇게까지 내야 되나라는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좀 많아요. a few랑 few 요거 구분할 줄 아는 학생 있나요? 네, 거의 없다랑 그 다음에 아예 없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마 이제 그 내신에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심했다. 어렵진 않은데 심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운산고랑 광명고가 이제 모의고사 플러스 교과서 유형으로 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북고, 진성고, 소아고는 모의고사 유형이 다수입니다. 제가 하나 뭐 수학은 아니지만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영문과를 나와서 아까 이제 영어학원에서 대답을 안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영어 내신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좀 한번 봤는데 진성고는 3학년 그 내신 시험을 보니까 그 주관식이 없어요. 그냥 다 모의고사 유행이에요. 그래서 진성고가 학생들이 여기를 가면은 이제 수능까지 대비가 되는구나, 정시까지 대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는 전부 다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뭐 어법이 틀린 거, 그다음에 뭐 그 단어 조합해가지고 주관식으로 맞추는 거 이런 걸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문제의 질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학교가 모의고사 유형을 많이 푸셔야 이제 1등급, 2등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킬러 문항은 몇 개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래서 각 학교별로도 선생님들이 요거는 좀 변별력을 좀 갈아야 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킬러 문항입니다. 자, 명문고는 한 2개 정도로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광희고, 광북고, 진성고는 3개 정도, 그다음에 충영고, 운산고 2개, 광고 2개에서 3개, 소하고, 광명고 4개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1등급 컷, 2등급 컷 예상 점수입니다. 자, 명문고부터 한번 볼게요. 자, 명문고 1등급 컷 97점, 2등급 컷 90점, 그다음에 광희고 92, 86, 충영고 93, 86, 운산고 95, 88, 소하고 92, 86. 네, 그래서 보통 뭐 이게 뭐 난이도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아니지만은 제가 학생들한테 너 그 학교 가서 원점수를 보통 95점 이상을 맞아 놓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거의 보통 1등급이다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점이 되면은 거의 보통 95점 이상이면 다 1등급이죠. 그다음에 소하고, 광명고, 광북고, 진성고, 광문고도 92, 92, 94, 94, 90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 어디까지 해야 되나? 고등 입학 전의 선행 수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죠? 제가 질문 던지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질문 던져봤습니다. 자, 명문고랑 광문고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이 숙제 잘 하는구나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희고, 충양고, 운산고, 소하고, 광명고는 1학년 과정까지. 네, 1학년 과정까지라고 하는 게 수학 상하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냥 이게 단순히 학원에서 이제 우리 아이는 학까지 끝냈어요라는 게 아니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모의고사를 꼭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11월 모의고사. 그래서 그 11월 모의고사가 그 학년에 해당되는 전범위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11월 모의고사를 보시고 2등급 안에 든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학교 대부분 배정을 받아도 다 어느 정도는 이제 커버가 가능한 수준인 겁니다. 네, 그래서 광희고, 충영고, 운산고, 소하고는 1학년 과정까지는 꼭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광북고는 2학년 과정까지가 최선이다. 좀 그 확률과 통계까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따가 2부에서 윤정선이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광북고는 문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2학년 때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는 수 1, 2인데 2학기 때 이제 광북고는 확률과 통계를 배우기 때문에 광북고 만약 배정을 받으셨다 그럼 2학년 과정까지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진성고는 2학년 과정까지 해야 된다. 네, 2학년 과정까지 꼭 하셔야 된다라고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러면 입학 전에 대비 필요 유형이 뭐냐? 광명고는 고등학교 1학년 개념학습 위주로만 돌려라. 그 다음에 광희고는 개념학습 위주 플러스 심화 문제 유형. 그다음에 명문고가 모의고사 문항 위주로. 네. 운상고, 충영고도 소화고, 광북고도 모의고사 유형. 이게 지금 트렌드를 반영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지금 여기 광희고 있잖아요. 광희고가 요새 조금 1학년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애들이 많이 실토를 해요. 블랙라벨에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3학년 학생이 그걸 얘기를 해줬거든요. 선생님, 저희 학교가 약간 미쳤어요. 왜? 그랬더니 1학년 애들이 블랙라벨에서 선생님들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네. 진성고는 킬러 문항 위주까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광문고가 이제 준킬러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까지 수학 과목 내신 분석을 이제 해드렸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광명시 고등학교 각 교과별로 국어, 수학, 영어 그 각 교과별로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제가. 보통 여기 보시면 A를 맞으면 이제 중학교 뭐 A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뭐냐? 성취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급제잖아요. 근데 등급도 나오고 그다음에 성취도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등급은 안 나와요. 사실 이렇게 학교 알림에서는 학교 알림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이렇게 A를 맞은 비율이 어떻게 된다, B를 맞은 비율이 어떻게 된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보통 과목별로 90점 이상이 나오면은 A를 맞습니다. 보통 그 지필고사 플러스 수행평가 이렇게 하면 90점 이상. 그 다음에 B는 80점 이상 이렇게 보면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가 가장 많은 집단 어디냐? 네, 진성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 거의 대부분 한 50%까지가 2022년에 작년에 거의 반은 90점을 넘겼다. 진성고가. 네, 그래서 진성고가 뭐 이제 아시다시피 어려운 건 알았지만은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는 학교는 뭐냐면 일관성이 있는 학교예요.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상위권에 있다, 하위권에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명북고 이때는 조금 뒤쳐져 있지만은 2개년으로 봤을 때는 광명북고가 3위 안에 들기 때문에 광명북고도 A의 비율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북고 뭐 아시다시피 진성고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광북고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좀 광북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광북고 가면은 수학이 좀 굉장히 쉽지는 않고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A의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것 같고, 반대로 국어는 충영고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따가 수학이랑 영어를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충영고는 수학이랑 영어의 비율이 A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반대로 국어는 굉장히 낮습니다. 자, 이걸로 봐서 학교별로 A의 비율이 어떤지 보고 내가 12월에 그 고등학교를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 네, 보시다시피 충영고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거 보시고 그 어머니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충영고 왜 이렇게 높아요? 진성고,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아까 충영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보통 내신 난이도가 보통이고 그 다음에 내신 문제들의 유형이 교과서 유형에서만 나온다. 그 다음에 킬러 문제는 2개밖에 없다. 그리고 네, 2개밖에 이렇게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충영고 그 위치가
광희고가 있고 충영고가 있고 그다음에 운산고 있고 여기에서 대부분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운산고는 너무 가기 싫어. 네. 그 둘 중에 고르다 보니까 충영고를 가는 학생들, 그러니까 충영고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광북고까지는 너무 아니잖아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광북고까지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쓰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진성고는 더더욱 아니죠. 진성고도 너무 멀기 때문에 그냥 충영고 쓰자. 근데 좀 내신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여기를 갔을 때 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이렇게 내신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A의 비율이 많은 거고, 실제로 그 작년에 졸업했던 학생 중에 충영고 그 졸업생인데 그 수학이 97점을 맞았는데 2등급이 떴었어요. 예,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 예, 충영고가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어도 마찬가지로 충영고가 굉장히 높고 진성고, 광복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는 그렇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명문고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국어 2학년 거예요. 이제 2학년 올라가서도 국어는 진성고가 1이다. A의 비율이 가장 높다. 네, 2021년도 때는 무려 67%가 A를 받았다. 네. 수학은 2학년 진성고 역시 높게 나타나고 충영고 또 2학년 때도 쉽게 나온다. 네, 영어 충영고 또 역시 네, 2학년 높다. 그 다음에 진성고는 이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봤었는데 이 수치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때는 다시 복귀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언어와 매체 또 진성고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광희고, 그 다음에 광문고는 밑에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적분 진성고 이렇게 높게 나타났고, 근데 이때 진성고 미적분은 2020년에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광문고가 좀 하위권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확률과 통계 역시 진성고 높게 나타났고 광북고 높게 나타났고 영어 역시 영어는 조금 그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명시 고등학교별 교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번째로, 자, 저희가 이제 마이엠 재원생 대상으로 생기부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 대상은요, 저희가 세 관이 있는데, 철산관, 소아관, 광명관 다 취합을 해서 한 200명 정도 되는 학생한테 질문을 던졌고, 자, 조사 목적은 생활기록부 활동에 대한 각 고등학교별 학생들의 개인적인 의견 수집입니다. 네,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고, 그냥 학생들의 여론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고 싶어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8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각 관별로 사전 설문지를 보내드린 다음에 취합을 했습니다. 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개만 좀 꼽아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세특 기록을 잘 해주시는 것 같나요? 라는 걸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학교 자체 내에 학생부 종합전형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냐, 하느냐. 그다음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성고 학생들이 가장 그렇다라고 긍정 답변이 1위였고요. 광북고가 2위, 그 다음에 광희고, 소아고 순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 네. 보통 학교 마음에 안 들면 여기다가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체크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놀랍다라는 거였습니다.
명문고나 뭐 광문고 학생들은 좀 많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한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성고, 광북고, 광희고가 학생들도 좀 많이 만족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올해 한 거고요. 오른쪽에 한 거는 작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보니까 2년에 걸쳐서 진성고 학생들이 가장 긍정 답변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북고 학생들이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광희고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조금 연관성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학생부 종합전형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것도 질문 던져봤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학교별로 프로그램 학생부 종합전형 뭐 이렇게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자, 소아고는 대표적인 활동이 소아 비전맵이라는 게 있어요. 소아 비전맵은 거의 신청하면은 이제 다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소아고가 요 근래 굉장한 입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소아 비전맵. 광명북고는 심화학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성고는 영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학교는 그런 게 잘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를 물어봤습니다. 자, 광북고가 매우 그렇다. 1위고 운산이 이번에는 2위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광희, 진성, 소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개년 결과를 보시면 광북고, 그 다음에 광희고, 진성고, 소아고가 상위권에 있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소아고, 진성고, 광북고도 이제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학생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잘 관리를 해주는 것 같냐? 진성고 매우 그렇습니다. 광북고, 소아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개년으로 봐도 진성고, 광북고, 소아고 작년에 소아고, 광북고, 진성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학교가 광명고, 광명고 그 다음에 명문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특기로 긍정평가 광북고 이렇게 나타나고 학종 프로그램 전반적인 평가 그다음에 진성고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 거 이거는 올해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작년 거 진성고 광북고 소아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우리 자녀는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어디로 보낼까? 어쩌란 말이냐 이거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하시기 전에 현재 대학교 입학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한 보름 전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상담을 했었는데 질문이 좀 이렇게 A4 용지 빽빽하게 해줬었는데 아버지의 질문이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그냥 안양 외고 가서 한 7등급, 8등급을 해도 여기 광명시 고등학교, 일반고 고등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님 그거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그거는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수시가 위주가 아니었고 정시 위주였기 때문에 반에서 한 15등만 해도 그 정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이제 그 대학교에서 수시를 뽑냐, 그다음에 정시로 뽑냐 이런 걸 아셔야 고등학교를 보내시는데 그런 거를 공부를 안 하시고 막상 보내시다 보면은 자사고 가서도 전학을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대학
입학 구조는 2025학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시가 거의 주예요. 지금 이때가 79%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시로 가는구나. 우리는 고등학생은 수시로 가는구나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뭐 이걸 모르시는 어머님들은 없는데 아버님들이 조금 걱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이렇게 수시의 비중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그 외고랑 그다음에 뭐 자사고를 보내는 것보다 일반고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시랑 그다음에 정시 이렇게 비율을 한번 나타내 봤는데 수시에서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고 요거는 내신만 반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생기부 관련 생기부를 이제 판단해서 가는 거고요. 논술은 뭐 논내로 할게요. 아직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시는 수능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45.4% 전국적으로 보면. 근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많은 걸로 알아요. 왜냐면 서울권으로 이제 좁혀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40%를 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학생부 교과 내신만으로 가는 전형이 제일 많습니다. 지방대에다가 학생부 종합전형 생기부를 챙기라는 거는 좀 무리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시는 지금 18.7%인데 이것도 서울권으로 확대를 해보면 이것도 이제 40%를 넘겨요. 네. 상위 15개 대학교에서는.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정량 평가입니다. 내신 정량 평가라는 건 뭐냐면 그냥 줄 세우기예요. 그래서 1.1부터 1.9까지 자, 들어오세요. 수능 최저 맞췄나요? 그러면은 수능 최저 맞으면 합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고가 유리해요. 네. 일반고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 물론 자사고 학생들도 올 수 있는데 자사고 학생들은 그렇게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고를 간다?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많이 위험한 발상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정성 평가예요. 내신 정성 평가가 어떤 건지는 제가 이따가 생기부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정량과 정성의 평가 이거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양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로 본다는 거고 정성 평가는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정성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는 뭐냐면 지각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와? 그러면은 그 직원이 굉장히 우수한 직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보는 거죠. 생기부도 들어가요. 생기부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학교가 뭐 선생님들이 세특을 관리를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런 걸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은 특목고가 굉장히 유리해요. 자사고, 외고 이런 게 굉장히 유리하고 여기 광명시 고등학교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까 그 세 개 학교 거기 학교가 되게 만족도가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는 정량, 정성, 그다음에 정시는 수능, 정량 평가. 요것도 특목고가 유리하죠. 네, 고려대학교 각 전형별로 수시 전형별로 일반고, 자사고, 외고, 과학고의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학교 추천이라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보시면 일반고 학생들이 95.7%에 94.5%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100명 중에 95명은 일반고 학생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업 우수형이 첫 번째 종합전형이고 두 번째 종합전형이 계열적 합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내신 교과가 좀 많이 좀 들어가는 전형이에요. 근데 요게 바로 100% 학생부 종합전형인 겁니다. 자, 보시면 외국 국제고가 인문 계열에서는 74% 정도로 올라가요. 그리고 자연 계열에서는 과학고 영재학교가 무려 82%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런 걸 보시면은 아, 내가 일반고로 가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반드시 챙겨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각 자사고로 별로 보시면은 자,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이제 결심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선행 수준으로 우리 좀 판단을 해 보시면은 하나고 말고 용인 외대부고 북일고 상산고 이런 거를 가실 때 사실 여기를 가는 거는 졸업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쉽지 나오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선행 수준은요. 그 어머님들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우리 아이가 올 A인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올 A를 맞더라도 그 학생이 어떻게 선행학습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과서 유형을 했는지 모의고사 유형까지 했는지가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인 외대부 같은 학생들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거의 보통 미적분을 한번 보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 수학의 30문제 중에서 21번, 29번, 30번 4점짜리 문제를 빼고 나머지 27개 문제를 다 맞추고 들어가요. 보통 애들은 외대부고 상상고 이런 학생들은 그러면은 그 3년 동안 그 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애가 A를 맞고 면접을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해서 들어갔다라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어떤 자사고에서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여기 광명시 일반고로 전학을 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막 선행을 많이 했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선행의 절대적인 기준은 단순하게 몇 학년까지 돌렸다라가 아니라 모의고사를 풀어봤냐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학생의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제가 북일고를 몇 군데 자사고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시켰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학부모님은 굉장히 의지가 넘치는데 학생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학생이랑 1대1로 얘기를 해봤는데 너 정말 이제 자사고를 정말 가고 싶어라고 물어보면은 가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한데 근데 결국에는 면접에서 좀 좋은 성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국 단위 자사고로 가려면 뭐 들어가면은 뭐 나중에 거기가 뭐 학생들이 뭐 되게 면학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막상 가면요 학생들이 중학교 올 A를 맞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올 A를 맞았는데 거기서 막 반에서 막 한 15등, 20등 하면요 애들 멘탈 무너지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런 데를 가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광명시 일반고에서 1등을 하는 게 나아요. 그런 학생이 지금 명문고에 한 명 있어요. 네, 내신이 전부 다 1등급이에요. 그 학생 올해 1.0이에요. 내신 등급이. 네. 그래서 그 학생은 제가 뭐 딱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사고를 보내신다 학생한테도 반드시 솔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너 정말 가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 만약에 엄마 나 정말 갈 준비가 됐다 라고 한다면 가야지 그냥 뭐 거기 보내가지고
좀 나중을 좀 도모하자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의치 한약수를 노리고 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학, 수의과를 만약에 노린다. 그러면은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 일반고보다는 일반고를 가면은 여기를 가려면 그냥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데 상상고는 의대 사관학교잖아요. 차라리 만약에 나는 죽어도 의사다라고 한다면 네, 무조건 상상고 준비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의대 진학률 상위권 고등학교를 보시면 네, 상상고가 이렇게 126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기 광역 단위 자사고 예, 동산고는요 중학교 성적이 올 A 필요는 없거든요. 뭐 B가 한 2개 정도가 나와도 이제 들어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 수준은요 2년 정도는 최선. 그러니까 2년까지 하면은 이제 들어가서 굉장히 잘할 수 있다. 전교권에 들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1년까지 모의고사까지는 꼭 푸셔야 됩니다. 네. 학부모 의지만으로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상고 가서 무너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제가 봤을 때 학생의 의지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입시 실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이 아니면 차라리 그냥 여기 일반고 가서 잘 가는 게 낫습니다. 자, 광명 근처 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내신 올 A여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목고 학생의 그 이제 내신표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보내신다. 그럼 이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자,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 1학년 성적인데 지금 등급 어떻습니까? 국어 5등급, 수학 4등급, 영어 6등급, 5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도 국어 91점인데 7등급 나왔어요. 네. 자, 2학년 때 성적 볼게요. 2학년 때도 문학 91점인데 7등급, 수학 94점인데 5등급. 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학생 외고 학생이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디 갔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일단 외고를 가면은 그러니까 국민대 숭실대 안 써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외고를 갔는데 국민대 숭실대를 수시로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건국대부터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건국대, 동국대부터는 생각을 하는데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으로 작년에 경희대 갔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자사고나 외고를 보내신다 그러면 이렇게 과목이 안 나오는 거는 당연한데 모든 과목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학생은 인문계열 학생이었는데 문학이 그러니까 국어가 만약에 너무 낮다, 뭐 50점이다 이러면은 그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각 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내요. 자, 학업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자.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러니까 주요 과목 먼저 교과 성적이 적절한가 이걸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외 교과목 예술, 체육,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교과 성적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이거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자사고 외고를 가면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 안 되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 학생들이 2학년까지 하고 그렇게 정시로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내신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학생은 등급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 학생은 굉장히 막
깨방정이었거든요. 근데 1학년 때부터 막 되게 성격이 되게 활달한 학생이었는데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모든 과목을 다 챙길 각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일반고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고 가서도 이렇게 모든 과목에서 다 챙겼다라는 그 표시가 뭐냐면 등급은 낮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원점수 있잖아요. 이 원점수가 보통 90점을 넘기잖아요. 이러면은 보통은 서울 상위권 건국대 이상부터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90점을 넘기면. 자, 거의 보통 뭐 88점 이런 것도 90점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 정도면은 그냥 내신은 됐다. 그러면은 비교과를 보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은 잘 챙겼는데 이렇게 과학탐구 실험 뭐 이런 거를 뭐 한국사 같은 거 이런 게 막 50점, 60점이 됐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거의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게 되죠. 왜냐? 정량 평가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만 내신만 반영하니까 그 내신 등급만 반영하니까. 근데 학종은 그게 아니라 요거 전체를 다 읽는다는 거예요. 요거를 전체.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정성평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사고 외고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어제 좀 시간이 좀 남아서 한번 심심해서 한번 해봤는데 어느 학교가 미달일까? 네?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한번 내보자. 9개 학교를. 그래서 254명, 그러니까 2021년도 때는 254명이 광명고 9개 학교 중에 평균이었는데 여기서 미달되는 학교가 아마 미달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제가 판단을 해봤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진성고가 미달인 건 맞죠. 예. 이게 바로 올해 거. 자, 보면은 진성고는 일관되게 이렇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300명대인데 252명이다. 여기는 뭐 당연히 뭐 미달이겠죠. 그리고 어제 제가 소아고 학생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1학년 학생한테 물어봤는데 야 소아고 요새 입시 실적 좋고 되게 인기 많은데 너네 작년에 초과됐지? 라고 물어봤는데 소아고 미달됐대요 작년에. 왜 미달됐어? 그러니까 애들의 그 여론은 지금 소아고는 내신이 빡센데라고. 그래서 차라리 소아고보다 충영고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위주가 좀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여기 그냥 진성고는 미달이고 광희고도 미달이겠다. 그 다음에 운상고도 미달이겠다. 근데 어제 보니까 운상고는 초과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좀 그렇게 정직하지만은 않구나.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사고 외고 우리 어디 보낼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광명시 고등학교 우리 어디 보낼까? 자, 맨 위에서부터 이제 볼게요. 자, 광명북고 보내신다고 한다면, 자, 선행 수준은 올 A를 맞아도 판단이 안 돼요. 왜냐면 광명북고는 올 A 맞아도 좀 내신 안 나온 학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선행 수준은 2년은 꼭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2년 정도. 수학 1, 2까지,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까지는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최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 틀리면은 한 3등급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원점수는 높으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학종으로는 괜찮아. 등급 떨어졌다고 너무 멘탈 깨지지 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자, 모고 준비 안 됐다면 비추천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만약에 모의고사 전혀 풀어보지 않았다 그러면은 광북고는 조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과 활동은 상대적으로 생기부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심학습이라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을 다 참여를 시키게 해줍니다. 그래서 광북고는 좀 생기부가 자기가 좀
희망이 괜찮다, 내가 하고 싶은 참여가 좀 높다라고 한다면 좀 괜찮은 학교입니다. 작년에 광북고가 서울대 한 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의대는 제가 알기로 지방의대 한 명 정도밖에 못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대 의대, 서울대 수학과 보냈던 학생이 작년에 저랑 같이 자기소개서도 준비한 학생이에요. 광명고 굉장히 인기가 좋죠. 인기가 왜 좋을까요? 네, 뭐 프로그램이 좋아서 인기가 좋은 게 아니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왜냐면은 철산 상업지구 근처이기 때문에 학원이랑 가까워서. 그래서 광명고는 항상 이제 내시면은 초과야, 초과. 네. 자, 선행 수준은 중학교 성적이 올 내일하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년, 그러니까 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 정도는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 내신은 대체적으로 평이하고요. 근데 최근에 난이도를 이상하게 올리려고 하는 그 기류가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생기부 활동은 보통이고요. 만약에 학생이 참여가 좀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네, 거기 가서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해줘. 왜냐면은 광북고나 소아고는 학생이 가만히 있는데도 막 시키거든요. 근데 광명고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내둬요, 그냥. 네, 명문고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습니다. 네, 교과 대신 여기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학교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내신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최상위권을 노린다, 자연계열 최상위권을 노린다, 최소한 약대는 가고 싶다. 그럼 여기 가서 1.1을 맞으면 약대를 빠르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1.2가 된다 그러면은 서울 상위권은 좀 힘들지라도 경기권에서는 약대는 대부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의대는 조금 1.1 안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명문고등학교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에피소드가 뭐냐면 어떤 한 학생이 2년 전에 졸업을 했는데 광북고를 갔어요. 근데 그 학생의 절친이 중학교 때 절친이 명문고를 갔어요. 근데 똑같았어요. 그 학업 수준이. 근데 3년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우리는 명문고 절대 안 보내. 명문고 가면 너무 애가 망가질 것 같다. 근데 3년 후에 완전 입장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학업 수준이 비슷했던 그 두 학생은 이제 광북고 가서 2등급 후반을 맞고 인천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이 명문고 간 학생은 거기서 1.3을 맞고 성균관대를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학교 입시 구조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생기부 활동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명문고등학교는 이따 윤정 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명문 프론티어라고 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도 잘 모르더라고요. 명문. 네, 광문고. 네, 광문고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쉬운데 실수 유발이 굉장히 많다. 피우 이런 거.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은 상대적으로 생기부 활동 뭐 똑같습니다. 광문고도. 그래서 광문고도 마찬가지로 비교과는 본인이 더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진성고 중학교 성적이 올 A라고 해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사고를 준비했다가 진성고 가는 학생들도 많이 망가지는 학교예요. 여기는. 그래서 학생과 막 1대1로 너 여기 광명시 고등학교 어디 갈래? 이렇게 좀 면담을 해봤을 때 진성고는 가지 말고 조금 주변에 있는 학교를 가라.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진성고를 가요. 근데 진성고를 가서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모의고사, 그다음에 멘탈, 학생의 의지까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네, 대체적으로 난이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까지 낼 필요가 있나? 네, 모의고사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된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두 개를 합쳐서 내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진성고는요, 그 한 가지 그냥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학년이 끝날 때마다 학생 그 한테 과목별로 세특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많이 물어보는 학교예요. 네, 그래서 학생이 세특을 어떻게 잘 써가지고 이렇게 내면은 좀 그거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주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자 손들어 선착순 3명 그래서 자 이거 발표하는 사람 생기부 써줄게 이거예요. 근데 진성고는 거의 모든 학생들을 이제 뭐 세특을 어떻게 써주길 바래 이런 거를 많이 어필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진성고는 수시에서도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는 좀 좋은 실적을 내고 있죠.